따끈한 쌀밥에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보글보글 된장찌개 한 뚝배기 끓여서 먹는 저녁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비만으로 인해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쌀밥을 마음 놓고 먹기가 쉽지 않죠. 잡곡밥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된다고 해서 현미밥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건강상 아주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잘못 드시게 되면 독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도 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부패가 됩니다. 현미의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 성분은 입안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꼭꼭 오래 씹어서 먹어야 독이 되지 않고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이를 돌보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천천히 씹어먹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빠르게 드시는 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친 식감과 소화불량으로 잡곡밥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에 반해 흰쌀밥은 쫀득하고 식감이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쌀밥을 아예 제한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 없이 흰쌀밥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 저당밥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을 50% 넘게 줄여주어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조절해주는 신기한 밥솥입니다. 밥을 짓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당뇨나 체중 관리를 위해 구입하고 싶다가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밥솥 때문에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고민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당밥솥 없이도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확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식초인데요. 탄수화물은 혈당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경우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탄수화물만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현미밥과 흑미밥이 흰쌀밥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보다는 몸에 얼만큼 흡수되느냐에 집중하셔야 해요. 현미는 탄수화물 함량은 높지만 포도당이 잘 쪼개지지 않아서 몸에 흡수되는 당 성분이 높지 않고 흡수가 안 되면 혈당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분해가 덜 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쌀을 씻으실 때 식초물에 잠시 불렸다가 헹궈서 밥을 짓거나 취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밥을 짓게 되면 밥맛도 더 좋아질 뿐더러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세트산은 식초에서 느껴지는 신맛의 주된 성분으로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를 늦추고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소화 과정에서 배출 속도를 늦춰주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고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여나 집에 식초가 없으시다면 밥 지을 때 기름을 넣어보세요. 느낌상 기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당뇨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의외의 조합이죠. 원래 혈당을 낮추는 조리법의 원조가 코코넛 오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생소할 수 있지만 건강식품으로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저는 오일풀링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코코넛 오일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오일풀링은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양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 방법으로 입안에 생기는 독소를 제거하고 디톡스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꼭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왜 밥에 기름을 넣으면 칼로리가 낮아지는 걸까요? 기름과 전분이 만나면 전분의 분자들이 더 단단해져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효소에 반응하지 않고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못해 신체에 잘 흡수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몸이 밥을 식이섬유처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밥을 지으실 때 1인 기준 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저당밥을 아주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저당밥의 칼로리를 더 낮춰줄 수 있는 보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요즘 1인 가구 핵가족이 많다 보니 그때그때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 퇴근하고 빠르게 꺼내 먹을 수 있는 냉동밥이나 즉석밥을 애용하시죠. 이젠 밥을 직접 지어서 냉장 보관해보세요. 저항성 전분이 생긴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했을 경우 칼로리는 60% 떨어지고 저항성 전분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냉동밥을 만들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갓 지은 밥을 냉동용기에 덜어서 냉장고에 최소 6시간 두었다가 냉동실로 옮겨주시면 저항성 전분이 살아있는 건강한 밥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게 되면 전분 주변에 수분이 얼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으니 냉장 보관을 먼저 하시거나 밥을 충분히 식혀준 다음 냉동 보관을 하시면 돼요.
저항성 전분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온도가 냉장실 온도이고 한번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차거나 얼어있는 밥을 데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칼로리가 낮은 밥이라 할지라도 꼭꼭 씹어 먹지 못하거나 급하게 드신다면 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상 좋지는 않겠죠. 각종 잡곡밥들은 거친 식감 때문에 좀 오래 씹어 먹게 되지만 갓 지은 흰쌀밥은 목 넘김이 좋고 부드러워서 꼭꼭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통들깨를 넣어보세요. 통들깨를 잘게 부수기 위해서라도 더 오래 씹게 되고 혈당 조절과 비만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통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루테올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루테올린과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들깨를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생들깨를 통으로 구입하신 다음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시고 산패된 지방은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들기름도 가장 작은 양을 구입하셔서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와 비만 관리에 도움되는 통들깨밥 짓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통들깨를 고운 체에 받친 다음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 1인분 기준 1스푼에서 2스푼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카레 자주 끓여 드시나요? 저는 반찬 만들기 귀찮을 때면 고민 없이 카레를 끓이는데요. 각종 야채에 고기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별다른 반찬 없이도 맛있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들어간 든든한 한 끼를 손쉽게 완성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레의 성분이 강황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인도나 태국 등에서 향신료로 많이 쓰이고 좋은 효능들이 많아 질병이나 염증이 생기면 강황가루로 차를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제로 당뇨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인데요. 실제로 240명 의 환자가 커큐민을 9개월간 섭취하였을 때 당뇨병 진행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밥 지으실 때 쌀 한 컵당 강황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커큐민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울 수 있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강황밥을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집에 식초와 기름, 통들깨, 강황가루 모두 다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혹시 소주는 있으신가요? 없으시더라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라 생각되는데요. 소주를 밥 지을 때 넣기만 해도 밥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게 되면 식감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생수로 밥을 지을 때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미밥은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섬유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건강상 이점이 많지만 거칠고 딱딱한 식감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소주를 꼭 활용해보세요.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게 되면 생수보다 끓는 점이 낮아서 더 오래 끓기 때문에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영양소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주밥을 먹으면 취하는 건 아닐까? 알코올향이 나는 건 아닐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알코올은 끓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고 알코올 향도 전혀 나지 않으니 밥 지으실 때 소주 한 잔으로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소주밥 짓는 방법은 2인 기준의 생수와 소주 2잔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집에 남아있던 소주로 당뇨와 비만 관리에 도움되는 맛있는 밥 지어서 드셔보세요. 바나나 이렇게 드셔야 해요. 숙변과 불면증 다 사라지고 바나나의 효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나나는 맛이 달콤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자주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바나나의 맛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들, 피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에 유익한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해주시고요.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이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니 맛이 없는 것 같고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상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단맛이 약간 적지만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으로 인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가 분비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는 클로로필 성분이 에틸렌 가스에 의해 분해가 되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게 되는 것이지요.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집니다.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괴사인자를 분비하여 비정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C, 비타민 B6, 비타민 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지요.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은 남성은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B6는 피리도킨이라고도 불리며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요.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요.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 주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하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어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우유의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유의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유의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주어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하여 더욱 소화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의 이물질을 흡착하여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고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 변을 무르게 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주어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을 더욱 망가지게 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 소화를 돕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 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 주어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이 아니니 먹는 것은 괜찮지만 보기에 좋지 않으니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을 때와 당근을 먹을 때 어느 것이 눈 건강에 더욱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당근을 먹을 때입니다. 영양제는 루테인 영양소 한 가지만을 공급하지만 당근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함량도 높아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또한 눈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영양 공급을 도우며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눈 건강을 좋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의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이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1개에 소금 1스푼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누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시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와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3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3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3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3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가 됩니다.